역사 속에는 종종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물들이 등장하곤 하죠. 만약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왕세자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던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광기 어린 행동이 사실은 자신보다 뛰어난 동생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천재적인 연극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의 3대 왕 태종의 첫째 아들이자 한때는 왕국의 미래를 짊어질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졌던 왕세자, 양녕대군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미치광이로 기록될 뻔했던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버렸던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때는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피를 보며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에게 적장자 양녕은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왕조의 기틀을 다질 가장 중요한 존재였죠. 그는 어린 아들이 완벽한 군주로 성장하길 바랐고 그 기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겁고 엄격했습니다. 양녕 역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을 드러내며 학문과 무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신하들 역시 차기 군주로서 그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웅장한 의례와 함께 왕세자로 책봉되던 날, 양녕은 새로운 나라 조선에 빛나는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의 군주라 불렸던 아버지 태종의 눈높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바란 것은 단순히 똑똑한 왕이 아니라 형제들마저 제거하며 왕좌를 쟁취했던 자기 자신처럼 강력한 카리스마와 냉철한 결단력을 갖춘 철혈 군주였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이 완벽한 왕세자에게서 미세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나 몰두하던 경전을 멀리하고 밤늦도록 궁녀들과 어울리거나 사냥터를 헤매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젊은 날의 작은 일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행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급기야는 태종이 아끼던 후궁과 추문을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로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신하들의 상소는 빗발쳤으며 아버지 태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세자의 끝없는 탈선에 태종이 깊은 고뇌에 잠겨있을 때 놀랍게도 그늘 속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이었죠. 형이 사냥터를 누비는 동안 충녕은 묵묵히 서책을 파고들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엇나가는 형을 보며 혀를 차고 있을 때 충녕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의 마음속 저울추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과연 왕세자의 기행은 정말 통제불능의 타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란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 거대한 의문의 소용돌이는 양녕대군 스스로가 더욱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의 공부방에서는 글 읽는 소리 대신 노랫소리가 흘러나왔고 국정을 논해야 할 시간에는 사냥매를 들고 허공을 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태종이 아끼던 후궁의 여종을 희롱하는 왕실의 법도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죠. 성균관의 학자들부터 의정부의 대신들까지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왕세자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그의 폐위를 주장하는 상소문이 태종의 어전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기행을 꾸짖고 바로잡으려 했던 태종의 노력은 번번이 허사로 돌아갔고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떠들썩한 소란의 반대편에는 너무나도 고요하게 자신의 세계에 침잠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었죠. 형이 궁궐 밖을 떠돌며 세월을 낭비하는 동안 충녕은 책 속에 파묻혀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와 성실함은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칭송할 정도였고 태종의 눈에도 그런 아들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양녕의 탈선이 심해질수록
충령의 총명함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의 비교를 넘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로 번져나갔습니다. 태종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결단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군주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그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문제는 양녕대군의 행동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나는 왕의 자격이 없소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어리라는 여인을 궁궐로 몰래 숨겨들이는 사건이 터지면서 그를 감싸주던 마지막 여론마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1418년 6월, 태종은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왕세자 양녕의 폐위를 선언합니다. 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왕세자가 쫓겨나는 그야말로 역사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쳐진 아들의 비극이었죠. 태종의 입에서 폐세자라는 세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조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양녕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하고도 비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한심한 왕세자의 예측 불가능한 탈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완벽하게 계산된 천재적인 광기의 연극이었을까요? 양녕은 정말 미쳐버렸던 걸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양녕대군의 기행 속에는 우리가 미처 읽어내지 못했던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아버지 태종이라는 군주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수많은 피를 보며 왕자에 올랐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외척과 공신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던 철혈의 군주. 태종에게 다음 왕은 그저 착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어 강력한 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절대 군주여야만 했습니다. 양녕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학문보다는 자유로운 사냥을 즐기고 엄격한 법도보다는 예술과 풍류를 사랑하는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섰을 퍼런 기대를 감당하기에는, 그리고 동생 충령이 가진 경천동지할 만한 천재성을 따라가기에는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양녕은 결심했을 겁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망가뜨려 왕의 자격이 없는 인물로 낙인 찍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생과 조선의 미래를 위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미치광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넣음으로써 동생이 왕위에 오를 때 그 어떤 정치적 반대나 명분 싸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논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지독히도 영리하고 처절한 자기희생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은 동생을 위한 양녕의 가장 위대한 연극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폐세자가 된 양녕은 조용히 궁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쓸쓸함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자신의 손으로 바꾸어낸 자의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동생 충녕대군의 어깨 위로 옮겨졌습니다. 형의 그 기이한 희생을 지켜봐야만 했던 충녕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왕세자의 자리에 오른 충녕은 기쁨보다는 엄청난 중압감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형이 스스로를 버려가며 만들어준 이 길이 자신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왕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는 형의 깊은 뜻을 알았기에 더더욱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그는 형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위대한 군주가 되어야만 하는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기행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부왕 태종이 그토록 아끼던 후궁의 여종을 몰래 궁으로 들이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죠.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근본적인 기강을 뒤흔드는 왕세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를 스스로 깨버린 행동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결국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거센 탄핵 상소가 빗발쳤고 그토록 아들을 감싸던 태종 역시 더는 버틸 수가 없었죠. 마침내 태종은 피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운 적장자, 그토록 모든 것을 걸었던 왕세자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순간의 어전회의는 아마도 조선 역사상 가장 무겁고 비통한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놀랍게도 양녕대군은 이 결정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어떠한 저항이나 변명도 없이 그는 조용히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궁을 떠났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스스로가 왕의 제목이 아님을 깨달은 순간부터 시작된 그의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냉혹한 철혈군주인 아버지의 기대를 자신은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을요. 반면에 동생 충녕은 달랐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성품이 어질며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덕망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양녕은 동생이야말로 아버지가 그리는 완벽한 군주, 그리고 이 나라 조선의 진정으로 필요한 성군이 될 것이라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동생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셈입니다. 그렇게 충녕대군은 형이 온몸으로 만들어준 길 위에서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형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가 더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죠. 형의 희생을 알기에 그는 더더욱 위대한 군주가 되어야만 하는 숙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시작이었습니다. 폐위된 이후 양녕대군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미련을 보이며 정쟁을 일으키거나 동생의 왕위를 위협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국을 유람하며 자유롭게 살면서도 동생 세종의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죠. 실제로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이 역모에 휘말렸을 때나 여러 왕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양녕은 언제나 세종의 편에 서서 왕실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동생이 위대한 성군으로 나아가는 길을 묵묵히 지지하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세종 역시 그런 형의 깊은 뜻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형을 극진히 대접하고 보살폈으며 양녕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그를 끝까지 감싸 안았다고 하죠. 두 형제는 왕과 폐세자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운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은 유대감을 평생 간직했던 겁니다. 결국 양녕대군의 이 기이하고도 대담한 선택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왕위에 올랐다면, 혹은 어설프게 동생과 권력 다툼을 벌였다면 우리가 아는 세종시대의 위대한 업적들은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나라와 동생을 위해 가장 위대한 양보를 한 인물로 기억되어야 마땅하죠. 스스로 미치광이가 되어 동생을 왕으로 만든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양녕대군입니다.